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지금까지 올 수 있게 가장 크게 이제 작용됐던 DB는 뭐냐면 그 박람회였어요. 박람회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진짜 그때는 골드, 그러니까 블루오션이었죠. 많지 않을 때니까. 예전에는 박람회 지금 부스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때는 뭐 한 두 부스 정도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 박람회 때 한 4천씩 땡겼어요. 매출을. 그게 제가 이제 처음 박람회했던 게 동양생명에서 우리 특성화사업소 김봉세 지금 단장님이셨는데 지금 아마 그 현대홈쇼핑 단장으로 계시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전국 박람회 다닐 때 근데 그 박람회가 지금 이제 제 단독 시장이 돼가지고 그 고객들하고 지금 얼추 벌써 보면 오래된 고객은 벌써 13년, 14년 정도 된 고객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그 고객들만 해도 지역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나눠진다는 게 어디 코엑스 베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난다든지 H센터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만났는데 엄마들이 또 한 명 만나면 자기 엄마들 소개시켜줘 조리원 동기 소개시켜줘 그러면은 거기 판교 엄마들 모임이 되고 구리 엄마들 모임이 되고 뭐 분당 엄마들 모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런 시장들을 하나씩 다 경험을 하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뭐냐면 요즘에 특징이 뭐냐면 DB를 받으면 본부장님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DB를 받으면 그걸 내 거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을 청구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도와줄 것도 도와주고 확인할 것도 확인해주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하면서 내 고객을 내 정말 제대로 고객을 만나려 내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약해놓고 그리고 이제 관심 안 갖고 이제 또 새로운 DB만 또 찾고 연락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뭐 그런 게 많죠. 청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안부 메시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윗사람한테 뭔 얘기만 하냐면 저희는 DB 없어요? 또 뭔 DB 없어요? DB 맨날 이래. 아니 이거 DB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어떻게 보면 놀자 판이었는데 저희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안 돼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전화 몇 번 돌리면 고객들 만나서 밥 한번 먹고 또 하면은 거기서 또 이런 부분 안내 드리고 하면 필요한 부분 또 찾으시고 하면서 또 계약이 나오고 또 소개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DB만 찾으러 다니신 분들은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힘들죠. 그리고 오래 일하기가 어려워요. DB 같은 경우에 우리가 DB를 쓰는 이유가 만나러 갈 사람이 없어서 DB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 영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지인 영업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DB를 써요. 근데 DB 영업 좋은 거는 이 사람을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대신에 내가 돈으로 내가 상담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상담할 기회는 생기죠. 그런데 내가 너무 초짜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지인들 계약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실력을 쌓은 다음에 지인도 영업하고 DB도 하면 지인들은 사실 그러면 계약을 못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인 영업도 챙겨가고 그다음에 DB 영업하면서 분명히 나한테 계약했던 분들 일단 나한테 계약을 했다는 건 적어도 나한테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나한테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신뢰가 뭐 있다는 어리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건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맞아요. 네. 그러면 그 고객분을 이제 지인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죠. 딱 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문자 카톡 한 번만 보내도 이 사람들은 잘 살아있구나. 얘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전화했을 때 당연히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보험 얘기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궁금한 게 있어. 그럼 나한테 물어보게 돼 있거든. 그러면 또 그게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선순환하는 게 필요한데 이로 계약만 하고 관리를 안 하는 이제 설계사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기 힘들죠. 그리고 DB 시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개인정보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개인정보가 계속 문제가 되면 이런 개인정보, 이런 DB를 만들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할 거고 그러면 그 단가를 내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DB 시장 어려울 수밖에 없죠. 본인이 직접 생성하는 것도 어쨌든 그렇죠. 시간과 돈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좀 오래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T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칼럼 쓴 거에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그 T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T를 자꾸 만들면 일하기가 되게 편해지고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설계사라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간이 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내가 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뭐 내가 일을 좀 해도 남들 일할 때 내가 또 어디 여행 갈 수 있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성과급이니까 일단 뭐 리미티드가 없잖아요. 내가 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런 리미티드가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면. 또 세 번째는 자기개발 뭐 내가 좀 더 뭐 돈을 벌어서 또 어떤 뭐 모임을 가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지원하는 복지 제도에 의해서 뭐 골프든 아니면 뭐 외국어든 아니면 남들 많이 못하는 여행을 뭐 자주 시책을 해서 간다든지 이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세 가지인데 DB도 내 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아니 일할 게 소득이 안 돼 버리니까 계속 일할 것만 쫓아다니다가 이걸 다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남들 쉴 때 당연히 못 쉬고 일할 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 맨날 징징대고 또 걱정되고 잠 안 오고 왜냐면 아니 이번 달에 분명히 나갈 돈이 분명히 또 있는데 20일, 25일까지 또 마감을 하고 그래야 또 다음 달에 얼마 빠져나갈고 저기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DB가 없어서 또 아니 우리 회사는 DB가 없지?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관리하는 그 고객 리스트나 엑셀 시트가 따로 있으신지. 저는 아직도 그 엑셀 시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 계약을 하면 그 달 계약한 고객들 리스트 뭐 주소 그 개인정보부터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죠. 정리해놓고 어떤 보험 가입했는지 그리고 언제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처음 미팅할 때 누가 소개를 해주셨는지 그런 개인 저만 알 수 있는 디테일한 그 고객의 정보를 거기다 따로 정리를 해놔요. 그럼 나중에 우리 시간이 지나도 그걸 한 번씩 보면 아 이분이 이때 이랬었지. 그리고 밀려 있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혹시 심사들이 안 나는 것들 그런 거는 체크해놓고 아니면 달력에도 체크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계속 이제 뭐 연결돼 가지고 또 영업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건데 엑셀 자체를 아니면 고객 리스트 자체를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일단은 스케줄러를 엑셀이든 수첩이든 아니면은 뭐 캘린더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분이고 그런 분들은 어떤 영업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 지사장님은 좀 경력이 되고 영업이 되니까 아까 그 T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이가 맞는 DB를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을 생각하면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신입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DB 영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왜냐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당신도 3개월만 하면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DB 영업을 홍보한다거나 뭐 DB를 똑같은 퀄리티를 쓰기 때문에 결국 확률인데 내가 실력을 올리면 할 수 있다. 부터 해서 또 온라인 뭐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런 거는 보면 편집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와서 찍기만 해. 교육 한 달만 받고 그러면 너도 월천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은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빛나지 않지.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에게 맞는 딜을 찾기 전에 일단 내가 뭔가를 하기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가 신입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학벌 좋고 좋은 커리어에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얘기할 때 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보험팔이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감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 해가지고 십몇 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더라도 그런데 취업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의 급여를 보면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게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의 급여를 이루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거지 진짜. 네,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벌고 잘 살고 싶고 월천을 벌고 싶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십몇 년의 노력을 어떻게 한두 달, 6개월 만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런 소득을 벌려고 하냐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잘 맞고 이런 게 잘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절대 시간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DB, 내가 어떤 DB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을 딱 정해서 내가 이 기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까 말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더라도 내가 다른 DB나 다른 시장을 하더라도 이때 했던 게 진짜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시장을 찾아지거나 내가 찾았을 때 훨씬 더 정착을 잘하고 맞아. 잘할 수 있게 내가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와요. 그렇게 네.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말씀하시는 거 그 기억났던 게 저도 군 영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을 때 아니 이 사람에 대한 영향이나 뭐 아니면 이 사람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뭐 어떻게 접근해야 돼 이걸 아예 처음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도 뭐 병 출신이지 간부 출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저축하고 얘네들 니즈가 어떻고 이걸 전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저희 팀장이었던 창현 형님 따라서 그 집에서 그때 총각이었으니까 매일 진짜로 저 녹음기를 아침에 출근하면 형님한테 채워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를 그 듣고 퇴근하면서 그걸 듣다가 좋은 RP 있으면 또 적어 그거를. 그리고 또 그거를 테스트를 또 해보고 내가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저녁 때 돼서도 그때만 해도 그 피자 나라 치킨 공주 그 피자 한 판하고 치킨 한 판 그게 한 마리가 9,900원이었어 처음 났을 때. 그 형님 집이 그 부천에 있었거든요. 특전사 부대 그 뒤편에 본동에.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다 아파트가 아니었어. 완전 그냥 하워벌판에 그 밭이었어. 그러니까 맨날 거기 포장마차 있었어. 거기서 먹고 집에 가면서 또 그 피자나 치킨 그거 시켜 먹고 또 둘이서 또 얘기하고 계속 RP만. 와 그렇게 진짜 한 3, 4개월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진짜 100일 딱. 집도 저는 집이 그 화성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또 형님 집에 가서 그거 RP하고 진짜 그러고 나니까 이 형님이 이제는 됐는지 그 약간 편경장가 아기 같은 연습이나 알아 이렇게 했던 거를 한 3개월 버티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시장을 리스트를 주는 거야. 이제 너 준비가 됐구나. 야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가지고 군 영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를 만나봐라 전화해서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얘 2명 3명을 만나봐라. 은인이시네. 네, 그래서 그 전차 한 분, 그때 중사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그때 중사 한 분, 그 다음에 해군에 있는 그 상사 한 분 이렇게 만나고 그때 군영업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요즘에는 보면은 빨리 뭔가를 하려 그래요. 빨리 한다는 게 또 빨리 해가 돈을 월천을 빨리 벌고 싶고 뭔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해. 근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떤 식당을 차려가지고 한 달에 커피숍을 차리든 뭐 식당을 차려 한 달에 1,000만 원씩 안정적으로 수입을 다 빼고 다 삐고 1,000만 원씩 번다 그러면은 최소한 거기에 인테리어도 뭐 시설비도 다 그게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손님들도 유치하려면 입소문도 내려면 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럼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우리 보험은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 그래봐야 뭐가 들어가 있어. 뭐 정장 몇 벌 입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DB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나도 1,000만 원 벌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 2번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 야 그러면서 또 관리자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DB가 직접 쓰레기야. 해봐야지 아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빨리 뭔가를 해보니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진짜 딱 3개월 정도만 그래서 저도 항상 그 3개월이거든요. 처음 저도 여기 회사 왔을 때도 운전자 DB 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방송 D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가 DB를 테스트 해보려고 내가 테스트를 시켰죠. 안 되니까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저도 10년 차가 넘었었는데 이 운전자를 처음 해보니까 본부장님하고 피드백을 했어요. 2번인가 3번.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니까 계약이 이제 되고 시작을 한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일을 했던 그 경력이 있는 설계사도 새로운 시장을 뭔가 만나서 그거를 이제 계약을 뽑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물며 아예 처음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경험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내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월천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피땀 눈물 필요합니다. 진짜 피땀 눈물. 예. 괜히 피땀 눈물 필요한 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피땀 눈물이. 맞아요. 예.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인카 전략 뭐 1200룰 그거 교육한다고 전국에 있는 분들 다 저희 관리자들 모여가지고 저기 회의했더라고요. 강의했더라고요. 교육을. 거기는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그래갖고 주위는. 어제 또 부산에 있는 전화 와가지고 하니까 또 한수연을 또 하는 게 좀 병원 인하우스 병원 하니까 잘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월납 200 그 인하우스에서 월납 200 하는 그 선배하고 같이 좀 배우라고 옆에 신입 직원 하나 붙여놨나 봐.
근데 신입 직원한테 그 선배가 월납 200 하는 선배가 이거 심사는 이렇게 넣고 또 요건 이렇게 넣고 이거 한번 해봐 이제 이거를 몇 번 시켰나 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무슨 잔심부름하는 사람이냐고. 아니 저는 너무 웃긴 게 월납 200 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인하우스 특히 병원에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때는 진짜 그랬거든. 나 처음 군 영업하러 거기 갔을 때 커피 사다 드리면서 아우 옆에 좀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럴 때 그리고 괜히 그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면 맞아. 그리고 그리고 딱 열어놓고 괜히 옆에서 이렇게 듣고. 그리고 괜히 아침마다 청소하는 척 해가지고 그 이렇게 닦으면서 이 선배를 자료 못 쓰나 해가지고 책상에 뭐 있나. 뭐 있나 보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200 하면 그 사람은 전화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고객 응대부터 해가지고 또 고객 응대가 특히 유병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품 이런 거를 그냥 돈 안 내고 알려주는 방법인 배우는 방법인 건데 그거를 그냥 전 이 사람 자꾸 저를 비서처럼 쓰는 것 같아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 답답해 죽겠다고 막 승질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거를 이제 뭐 교육의 어떤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했다면은 신입이 좀 그런 게 좀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신입분들이 시작했을 때 진짜 명심해야 될 게 피드백을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인하우스도 그렇고 비영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교육을 해주잖아요. 교육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오늘 교육을 했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내가 똑같은 내용을 다시 교육해. 근데 그거를 듣는 신입들은요 새로운 교육이라고 느껴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6개월 지나도 그 교육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DB 교육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DB를 쓸 때는 처음에 이 DB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어떠한 간판이나 혹은 어떠한 기관에서 전화가 갔다고 콜을 하는지 이런 것부터 내가 알고 처음에 어디에 누구누구 고객님 맞으시죠? 어디에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러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상대방에 인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청한 거 언제 신청한 거 맞으시죠? 라고 한 번 일깨워 주면서 그 사람이 신청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상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RP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화해서 꼭 보면서 얘기하라고 하지만 신입들은 어때요? 절대 스크립트 만드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들으라고 시키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심지어 우리가 스크립트 이렇게 하라고 주잖아. 그걸 또 보면서 전하는 애들도 없어. 파일도 주고 출력도 줘. 근데 그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우리 DB 반품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절 2번 하거나 이런 요건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거절하는 스크립트도 줘. 근데 전화를 하면은 이거 좋은 건데 안 하시겠어요? 정말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반품하면 누가 반품을 받아주냐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설계사님 이렇게 하시면 반품 못 받고 제가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다시 보내드리고 이건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알겠대.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반품 올렸어. 반품 녹음 들어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피드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안 늘어요. 왜냐면 우리 공부할 때 전과도 보고 백과사전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하면서 문제지도 풀고 하면서 문제지 풀면서 오답 맞춰보고 그러면서 내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지식을 공부한다. 근데 문제지를 안 풀어보면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똑같이 피드백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섣부르게 돈 벌려고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정말. 로 교육을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막 3번, 4번 가서 만나가지고 계약을 받아요. 너무너무 기뻐해.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면은 보통 2번 가면 계약이 나와요. 많이 가면 3번. 소개가 나오고는 더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100 정도 찍기 시작하면은 월납 100 정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한 번에 가서 받으려고. 주민번호도 바로 물어봐. 주민번호 주는 DB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바로 물어봐. 그래서 뭐 처음부터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고객 상황 막 물어봐. 자기가 막 재. 그리고 가서 아예 설계해가지고 원방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제발. 제발 2번, 최소한 2번은 가라.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한 번에 가서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알게 되고 다시 잡아주긴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고집이 세져가지고 고집보다 이 D가 안 좋은지 이제 느끼게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른 회사를 이제 알아봐. 남들은 계약하는데 어. 본인한테는 이 DB가 안 맞는 것 같다. DB 품질이 떨어지는 그렇지, 것 그렇지. 같다. 나는 잘하는데 이제 100찍이니까. 찍다가 100을 못 찍거든. 왜냐면 옛날에는 두 번, 세 번, 네 번 갔는데 이제는 한 번에 계약하려고 하니까 일하기 싫거든. 속된 얘기 꼴값이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많다. 네. 그래서 신입분들은 진짜 피드백 진짜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3번 가면은 무조건 계약을 한대 고객이. 그러면 가잖아요. 그리고 원래 3번을 만나야 계약하기가 편해요. 계약하고 나서도 편하고 마음이. 세 번째 갈 때는 사실 사인만 받으러 가는 거지. 그래. 그래서 저기 안부나 하고. 근데 3번 가서 계약 무조건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물어보면 가겠대. 근데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한 번만 가. 그래서 신입분들은 이 부분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뭐 1번을 가든 아니 뭐 거의 대부분 한 번에 가서 클로징 하면은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처음 갔을 때 항상 빼먹는 것들이 있어요.